여러분, 혹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말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비밀 하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요즘 손주는 뭐하냐, 공부는 잘하냐 끊임없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관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비교와 경쟁으로 변해갔어요. 결국 그분은 친구 모임이 부담스러워져서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처음부터 침묵의 힘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소중한 친구 관계를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기쁨을 나누려다가 오히려 관계를 잃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고 치르는 가장 큰 손해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승진했다고 말했더니 주변 시선이 달라졌거나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했더니 왠지 모를 견제를 받았거나 경로당에서 여행 간다고 했더니 분위기가 싸늘해진 경험 말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그 서운한 마음, 저도 정말 잘 압니다. 순수하게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잠을 설치신 적도 있으시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 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한데 작은 자랑 한마디가 그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노년학회에서 60대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가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어요. 그 원인 중 가장 많은 게 바로 자녀 자랑, 재산 이야기, 건강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흔드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 결과와 하버드 대학교의 85년 행복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세대에 꼭 맞는 실천 방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다음에도 이런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손가락질 받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주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보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성공했을 때 더 큰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젊은 대기업 사장이 성공한 건 부럽지 않은데 나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환경에 있던 친구가 잘 되면 더 신경 쓰인다는 거죠. 특히 50대 이상에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은퇴 후 정체성이 흔들리고 비교할 대상도 주변 사람들로 좁혀지니까요. 젊었을 때는 직장도 있고 할 일도 많아서 남의 일에 덜 신경 썼는데 나이 들면 주변 사람들의 일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숙이라는 67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정말 마음씨 좋으신 분인데 작년 가을에 아드님이 효자라서 일본 여행을 보내주셨대요.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경로당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음 달에 일본 여행을 보내준대요. 온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간다니까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자랑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경로당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자식 잘 만나서 좋겠네. 우리 애들은 바빠서 엄두도 못 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왔어요. 처음엔 부러워하시나 보다 했는데 점점 그런 말들이 늘어나면서 할머니가 불편해지셨답니다. 결국 할머니는 경로당에 가기가 싫어지셨어요. 여행은 즐거우셨을까요? 아니었답니다. 가는 내내 경로당 분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편하셨대요.
좋은 일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철수라는 62살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1년 만에 10kg을 감량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 나이에 살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야, 너 살 많이 빠졌네 하니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답니다. 응, 1년 동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10kg 뺐어. 그런데 반응이 싸늘했어요. 나도 등산 다니는데 왜 안 빠지지? 혹시 약 먹은 거 아냐? 당뇨 있으면 살 빠진다던데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순수한 노력의 결과를 인정해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이철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동창회가 즐겁지 않으셨답니다. 세 번째는 박명이라는 58살 여사님입니다. 손주가 올해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할머니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절친한 친구 몇 분께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번에 서울대에 붙었어. 친구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일 때마다 요즘 손주는 뭐하냐? 공부는 잘하냐? 학원은 어디 다니냐?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관심이려니 했는데 점점 그게 비교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손주와 비교하며 은근히 경쟁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관계의 어색함과 불편함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 동안 사람들의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오는 만족감에서 나오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면 할수록 행복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감정들을 나이 들면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침묵이 때로는 더 큰 힘이 되는지 말입니다. 첫째, 관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새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만남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계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건강관리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서 궁금해하더래요. 어떻게 건강해졌냐고 물어봐서 그때 알려줬더니 오히려 더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둘째, 내면의 충만함이 커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재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인정을 받아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족해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내재적 동기에서 오는 행복이 훨씬 오래 갑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완성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일기장에 그날의 기쁨을 적습니다. 나만 보는 공간에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그때의 기쁨이 고스란히 살아납니다. 남에게 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셋째, 품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의 큰 부자 아시죠? 이분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데도 소박한 집에서 살고 검소하게 생활한다고 유명합니다. 재산을 자랑하지 않아요. 빌 게이츠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돈을 자선 사업에 쓰면서도 조용히 하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진짜 알찬 사람은 조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재산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품격입니다. 넷째, 자녀 세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나 손주를 자랑하면 그 자녀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엔 뿌듯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부담이 됩니다. 엄마가 또 나 자랑하시는구나. 나는 더 잘해야 하는데 이런 압박을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자기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녀의 성취를 조용히 기뻐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일 규칙을 지켜보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딱 3일만 혼자 간직해보는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더라도 참아보세요. 3일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나누고 싶다면 그때 아주 조심스럽게 가장 가까운 한두 분에게만 말씀하세요. 두 번째, 감사 일기장을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 좋았던 일 3가지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꼭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이 즐거웠다. 손주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 건강검진 결과가 작년보다 좋아졌다. 이런 소소한 것들도 좋습니다. 이걸 인터넷이나 누군가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 보는 공간에 적는 겁니다. 나중에 우울한 날 다시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깨닫고 미소 짓게 됩니다. 세 번째, 공을 돌리는 대화법을 익히세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어머, 살 많이 빠지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물으면 운이 좋았어요.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편했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답하세요. 아니면 주변 분들이 좋은 운동 알려주셔서 따라했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을 돌리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나는 계획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내 능력을 강조하지 마세요. 네 번째, 조용히 베푸세요. 잘된 일이 있을 때 말로 자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눠보세요. 경로당에 간식을 가져간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조용히 돕는다든지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요즘 잘 돼서 쏘는 거야. 이렇게 생색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요새 기분이 좋아서요. 맛있는 게 있어서 생각났어요. 이렇게 가볍게 건네세요. 말없이 베푸는 건 덕이 되지만 생색을 내면 오히려 원망을 삽니다. 다섯 번째, 선택적으로 공유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까운 두세 분에게만 조심스럽게 기쁨을 나누세요. 큰 모임에서는 차라리 경청자 역할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신기하게도 말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더 사랑받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이 5가지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일 규칙, 감사 일기장, 공을 돌리는 대화법, 조용한 베품, 선택적 공유.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모두가 소리 높여 자신을 뽐낼 때 묵묵히 침묵하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증명할 필요 없는 삶이 가장 당당한 삶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자체가 이미 충분한 성취 아닙니까?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을 키우고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가 우리입니다. 굳이 작은 성공 하나하나를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어르신 주변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침묵이 주는 4가지 이득을 기억하세요. 관계의 평화, 내면의 충만함, 품격, 그리고 자녀 세대와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 5가지도 잊지 마세요. 3일 규칙, 감사 일기장, 공을 돌리는 대화법, 조용한 베품, 선택적 공유입니다. 특히 3일 규칙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딱 3일만 혼자 간직해보세요.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3일이 지나면 충동은 가라앉고 정말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감사 일기장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노트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3가지씩만 적어도 1년이면 1000가지가 넘는 감사 목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행복 저금통입니다. 공을 돌리는 대화법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운이 좋았어요. 주변 분들 덕분이에요. 이 두 문장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조용한 베풀음은 가장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말로는 자랑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나누는 것, 이게 진짜 품격입니다. 경로당에 간식 한 봉지 가져가는 것도 좋고, 동창 모임에서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요즘 잘 돼서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선택적 공유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두세 분에게만 조심스럽게 나누세요. 그분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면 입 밖에 내기 전에 딱 3초만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3초의 망설임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면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내면이 얼마나 충만해졌는지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빛납니다. 침묵하는 용기가 말하는 용기보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품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애써 일군 성취를 질투라는 불길 속에 던져버리지 마세요. 겸손과 침묵으로 소중히 간직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드러낼 때보다 감추는 때 더 빛납니다. 그 빛은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은은하게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세대가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인생의 지혜를 가져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